네, 안녕하세요. 테크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 라이브 토크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카카오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러한 장애가 생기기 이전에 제가 과거에 그리고 1년 전에 이슈가 됐었던 카카오 대기업이죠. 카카오 대기업 문화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 전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이번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었던 데이터 이중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카톡을 많이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화면에 나온 에러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런 에러 메시지가 장애 발생할 당시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왔다고 합니다. 저 또한 티스토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티스토리에 접속했을 때 이와 같이 서버가 내려갔을 때 나오는 503 서비스 에러 메시지를 보고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원인은 이제 판교에 있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셨겠지만 SK CNC 센터죠. 데이터 센터 내에 이제 카카오 서버 3만여 대의 서버가 있고, 물론 이제 카카오 서버가 모든 전체 서버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판교에 있는 SK CNC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메인 서버 역할을 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 유지되어 있는지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많은 카카오 서비스가 지금 24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부분 복구밖에 안 된 것을 보아서는 구조 자체가 확장성 또는 이제 HA와 같은 클러스터링 구조로 다 묶여 있지는 않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물론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라는 회사가 약간은 이제 좌측 회사라는 그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난 것도 그러한 연결선상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음모론이 납득이 될 만한 내용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이제 문맥은 그거죠. 카카오에서 지금 매뉴얼상으로 4시간 이내에 복구인데 24시간, 36시간, 48시간을 지나면서 아직도 완벽하게 복구가 안 된 것을 두고 카카오에서는 이와 같이 화재를 예상 못했다라는 변명을 하는 그 내용이 좀 IT 업체 또는 IT에서 관심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좀 비상식적이고 어이가 없는 그런 멘트를 내놔서 굉장히 욕을 먹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완전 복구 시점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그 티스토리와 관련된 구글링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 많은 그 블로그 글들이 어떤 이미지는 보이고 어떤 이미지는 안 보이고 그런 상태가 아직도 바로 전까지 검색했을 때도 그런 현상을 보인 거 보면 진짜로 정말로 완전 복구 시점을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재를 예상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비전문가적인 의견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장애란 것은 결국 99%가 항상 문제가 없어요. 잘 흘러가고 따뜻한 태양볕에서 산책하듯이 아무 문제는 없지만 1%보다 미만의 확률로 결국
재앙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재와 같은 그런 사고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 훈련을 IT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BCP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BCP는 재난 그러니까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고 하지만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재난 훈련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재난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BCP 훈련인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매뉴얼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BCP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훈련을 하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뭐 PC카드라든지 그 예탁원 같은 경우 큰 공공기업 그리고 어떤 사회망 인프라와 관련된 곳에선 BCP 훈련을 하는데 제가 기사를 접하면서 데이터 센터는 이러한 그런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BCP 훈련을 필수로 안 한 게 아닌가. 하지만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도 당연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BCP 훈련은 사실은 데이터 센터는 단지 항운항습을 유지하고 서버가 들어갈 수 있는 렉과 상면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당연히 화재도 막아야겠지만 이제 서비스 업체나 회사 입장에서는 IDC 센터를 또는 이제 DR 센터를 몇 개를 선택해서 백업을 2중화, 3중화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상면에 입주하는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그냥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물론 계약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SK CNC 데이터 센터만의 100%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서비스를 의뢰를 맡긴 그 서비스 업체 고객이죠. SK CNC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2중화, 3중화를 해서 이런 복구를 구성하는지 아키텍처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IDC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는 의무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은 하드웨어와 상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카카오가 아까처럼 화재 예상 못했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주기적으로 좀 어마어마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죠. IT 대기업에서 BCP 훈련을 과연 했을까? 라는 의문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HA 고가용성이라는 건 결국 내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돌릴 때 서버 한 대로 운영하게 되면 그 서버가 죽으면 그 서비스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액티브 싱크를 맞춰서 두 대를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서버 운영 방법이죠. 또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해서 이쪽 한 대 서버가 죽으면 스탠바이를 올려서 서버 2가 이제 액티브 대신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당연히 카카오라는 회사 대기업 어마어마한 몇십조 단위의 이런 대기업 그리고 10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임직원이 이분들이 인프라 팀도 그렇고 이걸 몰랐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서버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죠. 웹서버 앞단에 두고 중간에 이제 와스단 두고 이제 DB 서버를 두는데
이렇게 이중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기반 자체가 데이터 센터 1이라고 하면 여기서 아무리 이중화, 4중화를 한다고 해도 이 IDC 자체가 붕괴되거나 화재가 나면 이건 무용지물인 거죠. 왜냐하면 결국 데이터 센터 2에다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즉 건물 자체와 지역이 다른 데이터 2와의 싱크를 맞추면서 하는 백업 센터가 필요한 것인데 과연 32,000개라고 하네요. 카카오와 관련된 서버가. 이 32,000개의 서버가 이와 같이 IDC1과 IDC2 데이터 센터 1, 데이터 센터 2와 같이 이와 같이 백업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의문이고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카카오보다는 좀 경험이나 인력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술의 높낮이를 따질 수는 없지만 이제 얼마나 보수적으로 이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런칭할 때마다 그들의 가이드에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이런 데이터 센터 내 2중화, 3중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DR 개념에서 백업 정책을 타이트하게 그들의 런칭 가이드에 그게 포함이 됐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이와 같이 장애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4시간 내에 복구가 지금까지는 많은 IT 회사에서 시스템들이 그렇게 복구를 했는데 이게 24시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정말 기업의 이미지도 타격이지만 이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들고 운영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전문성이 있는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온프렘 구조에서 온프렘 구조에서의 이제 IDC 센터 구조인데 요즘은 이제 이 온프렘 대신에 이제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글쎄요. 온프렘 시절의 IDC 센터, 데이터 백업 센터와 현재 클라우드를 이제 온프렘 서버를 대체하는 역할 위치를 보자면 글쎄요. 운영하는 분들이 이 IDC를 클라우드로 착각한 것일까요?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인 거고 백업 개념의 데이터 센터, 백업 개념의 IDC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리전 개념이 있죠. 리전. 글로벌 클라우드 벤더는 서울 리전도 있지만 도쿄 리전도 있고 싱가포르 리전도 있고 더 글로벌하게 나가서 US 리전도 있고 호주 리전, 유럽 리전들도 있을 텐데 적어도 애플리케이션 단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 아카이브 측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데이터에 대한 DR 백업 개념으로 는 이 리전 간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서로 싱크를 맞추는 이러한 역할의 DR 개념, 이중화라는 용어도 맞지만 DR 개념으로 백업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카톡이 4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얘기 들어보니까 2023년도에 또 2027년도에 주기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신축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놓친 거죠. 운이 없었을 수도 있고
골마 터져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그 귀결책은 카카오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백업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의 벤더의 하드웨어 플랫폼의 DR 백업 솔루션은 디스크 자체를 이제 아카이브해서 복제해서 이제 풀어서 그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아카이브 파일이든 뭐 DB 뭐 리드 파일 같은 그런 데이터 파일이든 상관없이 다 말아서 복제 리플리케이션해서 이제 특정의 백업 데이터 센터에서 그걸 복구해서 네트워크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특정의 데이터베이스 업체에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디스크 관련된 백업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싱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서울이고 이게 뭐 싱가포르라고 하죠. 싱가포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통하지만 이제 온프렘에서도 통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의 데이터베이스만, 즉 DB 쪽 데이터만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업이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백업이 딱 느끼기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바로 실시간성으로 백업을 하느냐, 아니면 배치성으로 백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티스토리에 댓글 달았어요. 댓글 달면 실시간성으로 이제 데이터를 백업하는 곳은 내 댓글이 여기도 있고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도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면 마치 장애가 없었던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고, 만약 배치성으로 싱크를 맞췄다 그러면 뭐 여러가지 주기 설정에 따라서 다르겠죠. 6시간 주기, 12시간 주기, 24시간 주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주기라고 하면 내가 t스토리닷컴에 댓글을 쓴 게 장애가 생기면 안 나오겠지만 하루 이전자로 내가 댓글을 남기고 어제 장애가 나고 오늘 만약 복구를 하게 되면 어제자 내 댓글은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24시간 주기로 데이터를 부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치성으로 데이터를 부은 경우 그 갭이 있잖아요. 하루치 정도의 갭은 사실은 그걸 이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장애가 생겼을 때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루치 데이터베이스는 수동으로 복구한 형태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카드사, 벤사나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식당에 가서 결제를 하면 바로 결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만약에 필요하면 실시간성으로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 뭐 국내든 해외든 실시간성으로 백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그 회사에 당연히 신뢰성을 주기 위한 그런 아키텍처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기술적인 얘기고, 제가 작년에 이제 카카오에서 HR 인사팀에서 문제가 발생했었던 그런 것들이 결국 조직 문화, 카카오의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1년 전 영상을 남겼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생한 이 화재도 어떻게 보면 잘은 모르지만 카카오의 기업 문화의 전조가 이러한 대규모 장애로, 이런 사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특정의
직원이 이제 그 카카오 조직 내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이 잠깐 나왔었어요. 바로 기사가 나오자마자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이슈였었던 것 같고, 주로 이제 블라인드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가장 저에게 충격적인 것은 인사팀에서 주기적으로 그들의 KPI 맞춰서 또는 이제 특정의 반기나 분기 그리고 연말에 인사평가를 할 때 서로 상호평가를 하기도 하죠. 팀장이 팀원을 팀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인사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사적인 평가를 하는 항목이 특정 조직원의 실명까지는 모르겠는데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설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홍길동하고 일하고 있는데 인사평가지에 홍길동하고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적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사평가 결과지가 있다는 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HR이라는 조직이, 인사팀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IT 회사에서 인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연 어떤 식으로 HR에서 사람들을 채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여기도 나와 있듯이 평가 안 주게 하고 알파트로 이동시키고 몇 개월 주고 공고사직 없이 스스로 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른 회사도 그렇지만 좀 카카오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냥 충격을 먹었고, 카카오에 대한 위상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 이후에 1년 반 만에 이러한 사태가 터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결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독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는 이미 10년 전에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내용, 카카오가 만들어지고 다음을 합병하기 이전부터 네이버는 우리나라 제1의 유일한 IT 대기업이죠. 대기업으로서 많은 문어발식 확장을 했었는데 골목 상권을 자꾸 침해했어요. 이를테면 이따가 얘기했지만 맛집이나 이런 영세한 스타트업에서도 할 수 있는 자꾸만 이런 아이디어들을, 또는 때로는 컨텐츠를 카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유사한 컨텐츠 기반의 서비스를 내놓음으로써 좀 더 유리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관점에서의 서비스가 아무래도 고객이나 사용자에게 많이 먹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10년 후에 카카오가 이와 같이 심지어 네이버보다 지배구조가 있는 그런 자회사의 계열수가 계속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버전이 언제 때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계열사의 과연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이고, 과연 왜 오토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로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골목으로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는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아이디어의 부재인지, 아니면 특정의 관리자, 특정의 경영자의 방침이 그런 것인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좀 정치적으로 흘러가긴 한데, 또 이게 또 현실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카카오 계열사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 안에서 일을 할 텐데, 그들이 여기서 그들의 시간과 청춘과 그런 역량들을 여기서 열심히 발휘하고 있을 텐데, 전 이런 것들이
카카오라는 대기업의 지배를 받고 자회사라는 게 자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온실과 같은 안정감이 있고 안정성은 있지만 어떤 보람이나 성과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구조가 맞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좀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기업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아무래도 10년 전에 그런 경험 때문에 많이 성숙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갖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는 사실상 과거 정권이죠. 과거 정권에 좀 힘을 얻고 골목 상권을 동일한 모델로 침범을 해서 사실은 지금 이런 문매를 맡고 있는 것의 연장선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2013년도에 많은 골목 상권의 스타트업 서비스들을 많이 카피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윙스푼 맛집 리뷰 어플이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네이버의 어떤 창조적인 노력에 의한 컨텐츠가 아니라 그런 골목 상권에서의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 결국은 네이버가 이런 맛집, 패션, 쿠폰 서비스에서 결국 철수하게 된 것이 바로 2013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카카오가 다시금 그렇게 답습을 한 거죠. 네이버를 답습한 카카오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카카오 꽃집, 카카오 퀵서비스, 방문 수리, 택시,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미용, 대리운전, 은행과 보험 계속 확장됩니다. 계속 확장. 그런데 투자도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본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시스템적인 투자는 하지 않았어요. 자, 문화. 아까 얘기한 HR 문화 같은 문화 어떻습니까? 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번 주말에 장애가 결국 귀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의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10분 장애, 30분 장애, 1시간도 많죠. 1시간 내의 장애들이 늘상 발생합니다. 그들은 알아요. 인프라팀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팀장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이런 쪽에 장애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 차세대 IT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분명히 알고 의견도 개진했을 텐데 그 진행이 안 되거나 수월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들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왜 골목 상권에서 영세한 스타트업 컨텐츠를 가지고 그렇게 벤치마킹하고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자본도 많고 그리고 서포트도 많을 텐데 왜 이런 상생도 아닌 것이 그리고 글로벌 해외 진출도 아닌 것이 왜 이 안에서 이 좁은 한국 땅 내에서 서비스들을 이렇게 한 대기업에서 좌지우지하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어느 시점부터인가 저는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카카오가 할 수 있는 아까 문어발식으로 만든 60개에서 100개 되는 자회사가 만약에 카카오 산하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였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안일한 장애가, 말도 안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스타트업이 자신의 서비스를 이와 같이 대기업 온실 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있을 거야라고 상상만 하고 또는 계획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혼신을 다해서 만든 스타트업이고 서비스라고 하면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IT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IT 쪽에서 개발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너무 네카라쿠베에 취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스타트업, 좀 작지만 알찬 스타트업의 서비스 회사에 들어가거나 또는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입사하지 못한다면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시도하는 이런 골목상권 포함해서 오토든지 많은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간단한 라이브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